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약품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 송도 4공장을 오늘 가동하게 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 기조로 돌아서자 올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합산 시가총액이 63조 원 이상 폭락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사내대출 관련 혁신 지침을 따르지 않고 특혜대출 제도를 시행하다 적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조직 인력에 대한 강한 감축 의지를 선명한 가운데 SR과 한국석유공사는 이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오늘의 경제계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MBN 산업부의 이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삼성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삼성이 바이오 분야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강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바이오 분야에서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삼성이 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 타깃으로 바이오를 꼽으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 바이오 약품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은 바이오를 이제 제2의 반도체로 낙점을 하고 나서 이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이 북미 출장 때 미국 보스턴에 있는 모더나 본사를 찾은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공장은 바이오 의약품 25만 6천 리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의약품 공장으로서 오늘 부분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4공장 시찰이 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지켜보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금 부분 가동이 당초의 계획보다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당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분명히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글로벌 대형 제약사로부터 선주문 계약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공장의 완전 가동은 내년 2분기에 목표가 되어 있고요. 또 제2바이오 캠퍼스 신설을 위해서 지난 7월 송도에 35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일명 삼바라고 불리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삼성의 이야기, 삼성전자인데요.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지금 대만 기업인 TSMC에 내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현재 지금 10조 8천억 정도로 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1.73%나 뒷걸음질 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직전 분기보다도 23.4%나 준 결과입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이 완전하게 공개된 건 아닌데요. 실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가 수요 위축에 맥을 못 쳤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좀 암울한 상황이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 역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파운드리 쪽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2019년에 이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고요. 올해 6월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점유율에서 TSMC를 한참 못 미치지만 기술력만큼은 TSMC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는 이 로드맵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TSMC도 1.4나노 공정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양산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매분기 실적 발표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첨단 공정 수율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좀 수요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파운드리 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뜨겁습니다. 삼성이 좀 저력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증시 성장주라고 볼 수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그런데 올해만 해도 63조 원이 시장에서 증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울고 있는 개미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지난해부터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로 필두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나서는 등 인축 기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 주가 상승에도 이 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한 건데요. 특히 금리 인상기에 더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성장주 특성상 이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하락폭은 같은 기간 코스피 하락폭의 2배가 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 네이버는 뚜렷한 성장 동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북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를 하는 등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증권가는 인수세가 너무 비싸다고 평가하면서 목표가를 줄줄이 평가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카카오 계열 상장사들 주가도 모두 폭락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모두 공모가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화건설 소식인데 그 이라크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철수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총 사업비가 1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간에 철수하면 손해가 상당히 막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네, 손해가 막중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라크 측에서부터 이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한화건설의 지배주주인 이 한화는 현재 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통보를 한 바 있고요. 이 한화건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수금과 기성금을 44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현재 총 공사 대금이 101억 달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43%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장래에 더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했다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그 이라크 정부로부터 미납된 공사 대금은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 또한 좀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미납된 공사 대금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상계 처리가 될 전망이고요. 또 이라크에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계속 진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공사가 재개가 되지 않든 이라크와의 원활한 외교 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손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 결정을 좀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뉴스가 났었죠.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사내대출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직원들에게 특혜 대출을 해줬다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사내대출 혁신 지침을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했던 이 사내대출 관련된 이 지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만 해주도록 했고요. 한도는 최대 7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 부재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안전자금 대출은 한도를 최대 2천만 원 정도로 정했고 사내대출의 금리 역시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도록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한 점만 이슈가 좀 크게 부각되긴 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27개 기관이나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어디가 또 있을까요? 네, 우선 한국지역난방공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1.67% 금리로 또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해줬고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있습니다. 1.5% 금리로 최대 2억까지 돈을 지급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금리가 7%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일부 공기업 직원들의 이 파격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많은 기관에서도 LTV를 적용하지 않거나 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공기업하면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엄연한 정부 지침 위반입니다. 분명히 좀 형평성에 맞게 좀 개선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의 조직 인력 개선에 대해서 강한 감축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36개 공기업에서는 근무 정원을 1.6%밖에 감축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SR하고 한국석유공사, 여기는 아예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SR은 핵심 기능 강화 사유로 또 한국석유공사는 국정과제 수행 사유를 이유로 감축 인원을 0명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이 한국철도공사는 1.0%, 그리고 한국전력은 1.1% 감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인력 감축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SR이라고 하면은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사실 무조건적인 인력 감축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분명히 아닐 수 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인력 감축을 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이 인력 감축을 총괄하는 부처의 의지도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발전자회사 등의 정원 감축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감축 상황 먼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17개 공기업은요, 현재 평균 1.1%로 공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남부발전과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회에서는 정원 감축률을 짜맞춘 듯이 1.0%로 가져왔습니다. 현재 정부는 민간 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최종 혁신안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역시 공기업 이야기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캠코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주택 특별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좀 부실하게 했다라고 해서 지금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에 캠코를 좀 감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중점 감사 항목은 캠코의 지역본부 근무자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현황과 그리고 경위 법령 위반 여부였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캠코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특공 시 12개 지역본사 근무자 61명에게까지 특공 대상자 확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캠코가 2017년에서 2018년 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당시에 국토교통부 등에 별도 질의도 하지 않고 업무 처리를 한 점에 있어서 이 적발을 해낸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 주택 특별 공급 수혜를 받은 직원들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당첨이 됐었던 직원들은 현재 전원 부산으로 이전하게 됐고요. 부산에서 3년 이상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후속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또 이런 확인서 발급 업무를 했던 이 담당자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가 지나서 징계는 받지 못했지만 이 기관의 경고나 또 개인 경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공기업의 특별 공급, 특혜들 이런 소식이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씁쓸할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품 플랫폼이죠. 반란이 그 유튜브 채널 예능 프로그램인 내고왕에 출연을 해서 17% 정도 할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소비자 기만 논란이 휩싸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었는데 역시나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 바꾸기 논란까지 또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영록 대표는 처음에는 홈페이지 또 모바일 앱 쿠폰 배포 과정에서 생긴 시스템 오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와 달리 국정감사에서는 입점 업체 탓으로 돌리는 대답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 소비자 지적을 종합을 해보자면 반란은 타 유명
명품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이 동일한 제품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을 해서 이 내고한 쿠폰을 적용하면 마치 할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눈속임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같은 쿠폰을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사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또 금액이 다소 비싸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리고 또 식당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의 처리 단가를 올리기로 결의를 하고 이를 소속 업체들에게 따르도록 한 음식물 자원화 협회에 대해서 과징금을 또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음식물 자원화 협회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기존의 톤당 11만 원에서 12만 5천 원이었던 이 음식물 폐기물의 최소 단가를 13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를 회원사들에게 알려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공정위는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 단가가 지역별 상황이나 운송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음자협이 이 같은 최소 단가를 일률적으로 준수할 것을 회원사에게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제명 등의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음식물 등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이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 단가를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표 금융하면은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금융 플랫폼 1위는 바로 이런 4대 은행이 아니라 바로 토스와 카카오뱅크인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뭐 그야말로 핀테크 기업들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기준이 좀 다르군요. 확보 고객 기준이 있고 MAU 기준이란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확보 고객 기준으로는 토스가 33.7%를 기록해서 1위를 달성을 했고요. 또 MAU 기준으로는 카카오뱅크가 1297만 명을 차지해서 1위로 나타났습니다. 토스 카카오뱅크가 디지털 시장에서는 시중은행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디지털 리딩뱅크 싸움에선 KB국민은행이 압승을, 또 은행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등 지표에서는 신한은행이 앞서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전체 금융 플랫폼 1위는 토스 카카오뱅크가 차지한 만큼 핀테크 기업들의 앞으로의 활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내용이 바로 법인세 인하 문제였는데요. 뭐 이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은 여전히 뭐 이어지고 있어요. 그 한국경제연구원 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경제연구원 측은 이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GDP가 10년간 연평균 1.4%가 증가하는 등 이 민간 기업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 관련 조세 정책 방향은 이 기업 경쟁력 제고와 그리고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2022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한경연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의 핵심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한경연은 법인세율을 3.3%포인트 인하를 했을 시 그 결과 GDP는 2023년에 2.1%가 증가하는 등 10년간 연평균 1.4%가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구당 근로소득 역시 연평균 62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경연에서도 뭐 이런 전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뭐 R&D 세제 지원이나 기업 승계 같은 대기업들에서 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역차별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전히도 개선 사항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간 축소되었었던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개선안은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중소 중견 기업에는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현행 기업 승계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이
상속 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의 변화가 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의 승계는 여전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될 예정이라서 계속해서 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들을 이슈 대담을 통해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MBN 산업부 이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